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원 2023학년도 수원 수능 특강 이제 강의를 갖다 시작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이제 개념 강의 일단은 치수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쭉 이어지게 가게 될 거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수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지수 로그 이쪽도 계산이 좀 복잡한 것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원 수투가 강조되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아마 수원 수투가 미적에 비해서 혹은 확통이나 기하에 비해서 아마 좀 정성을 들여서 책을 꾸려나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봤을 때 수능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문제는 전부 이 수능 특강을 갖다가 상당히 참조하실 수 있으니까, 그지? 내신을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단어는 몰라도 말이지, 지수 로그 단어 자체만 보면 지수 로그는 오히려 뭐 수능 특강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집을 봐도 수능 수준의 문제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지? 지수 로그는 최선을 다해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단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수능 특강이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찌됐건 내신을 통해서 내신을 잘 맞아놓고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많을 테니까 내신 때문이라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이제 지수 단원은 크게 이제 두 단원이에요.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제 확장, 지수의 확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먼저 거듭 제곱근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 거듭 제곱근 여기가 이제 사실은 개념 정리가 제일 필요한 단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식을 갖다가 외우면 되는 단원이거든. 자, 일단은 뭔가 이런 단어부터 해야 돼. A에 n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A의 n 제곱근 요 뒤쪽에는 뭐가 생략되냐면 복수 전미사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A의 n 제곱근, 어디서 근자를 들어봤잖아. 근이라는 거는 뭔가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죠. 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보통은 1차 방정식을 다루지 않고 최소 2차, 3차 이런 방정식들을 다룰 거니까, 방정식의 근은 일단 한 개가 아니고 n차다. 그러면 n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전미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4의 n제곱근 이러면 근의 방정식이 n차 방정식을 말하는 거야. 즉, 이 말의 의미는 뭔가를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자, 여기 뭐뭐의 n제곱근 할 때 뭐뭐 요거 있잖아. 요게 요 상수 자리에 오는 거다. 기억해놔라. a의 n제곱근 했을 때 a가 요 상수 자리에 오는 이 방정식인데 몇 차 방정식이고 n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놈의 근은 몇 개가 생겨야 되노? n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은 사실상 몇 개가 생겨야 된다고? n개가 생겨야 돼요. 만약에 뭐 8의 세제곱근 그러면 3개가 생겨야 된다고. 8의 4제곱근 그러면 4개가 생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복수전미사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들을 우리는 A의 n제곱근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방정식의 근을 말해 n개가 있겠지. 근데 저 안에는 실근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허근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이 안에는 분명히 실근의 존재가 있고 허근의 존재가 있을 거라고. 그럼 이때 이 실근의 개수 있잖아.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잖아. 실근 개수는 교점의 개수이고, 그리고 실근의 정체가 결국은 뭐냐면 교점의 x 좌표를 갖다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해 놓고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정식에서 만약에 내가 실근 개수가 몇 개인지를 관찰하고 싶으면 교점 개수를 관찰해야 되는데, 선생님 무슨 교점이요? 자, 이 방정식은 우리가 y x의 n제곱하고 y a 요 두 놈의 연립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연립 방정식. 그러니까 이 두 놈의 교점 개수가 실근 개수란 거야. 그러면 종합해 보자면 이런 거잖아. 총 n개의 근이 생기는데 그 중에 실근이 몇 개인지를 알아보고 싶으면 이거 두 개 그림을 한번 그려보란 거야. 그려보면 교점 개수가 나오겠지. 그럼 그 교점 개수가 실근 개수고, 그럼 n개 중에서 그 교점 개수 제외한 나머지는 뭐란 거야? 허근이라는 이야기지. 허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이 y x의 n제곱을 그릴 때 말이야, 첫 번째 n이 만약에 3 이상의 홀수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홀수차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통칭 기함수라고 부르잖아요. 원점 대칭인 함수라고 불러서 n이 3 이상의 홀수일 때는
그래프 자체 그림이 자 요와 같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2 이상의 짝수다 이러면요 여기가 이제 2제곱, 4제곱, 6제곱 이런 걸 우함수라고 부르죠. y축 대칭인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2제곱, 4제곱, 6제곱 이러면 이 y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전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요 좌변에 있는 요 xn제곱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에 대한 뭐 복잡한 문제가 나왔다. 뭐 실근 개수에 대한 걸 묻는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안 나와 있으면 반드시 분류를 통해서 관찰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그럼 만약에 이랬을 때 여기는 이 a가 만약에 양수였다. a가 양수였다. 그러면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고 그래요. a가 0이어도 a가 음수여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네.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 중에서 n이 만약에 홀수였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있는 이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실근은 한 개만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때 우리는 여기서 생기는 이 실근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표현은요 실근에게만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세요. 실근에게만.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n제곱근 a 뭐라고요? n제곱근 a라고 읽습니다.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그리고 뜻은 뭐라고요? 이놈이 근이라며 근. 그럼 이놈은 여기는 이 x자리에 들어갈 놈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n제곱근 a가 방정식의 근이면 요걸 x자리에 넣었다고 생각해봐. 이놈은 당연히 얘가 돼야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왜 a가 되느냐? 원래 그런 정의를 통해서 구해낸 놈이야. 그래서 자 기억합시다. 요 n제곱근 a라는 것은 읽을 때 n제곱근 a라고 읽지만 뜻은 n제곱하면 a가 돼버리는 실근. 다시요. n제곱하면 a가 되어버리는 실근.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는 요놈도 당연히 여러분 n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a가 음수일 때나 양수일 때나 전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n제곱근 a.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a를 이렇게 튕기면 여기는 이제 실근 개수가 a가 양수일 때는 2개가 생길 것이고요. a가 만약에 0이면 실근 개수가 1개가 생기고 a가 0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 실근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는 요 실근에게만 어떤 표현이 보여된다고? n제곱근 a 이런 표현이 보여된다고요? 요거는 뜻이 뭐라고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잖아.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놈은 2개가 생긴다네. 그지? 얘랑 정확하게 원점 혹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지? 이 n제곱근 a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붙인 값이 될 것이고 항상 이 y축 대칭인 상태에서 이 양수인 상수를 튕기면요 오른쪽 점과 왼쪽 점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때 이 오른쪽 점의 x좌표 얘는 무조건적으로 양수잖아요.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홀수일 때는 이 n제곱근 a 자체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얘가지? 얘 짝수일 때는 항상 이 오른쪽 점에 있는 요놈은 무조건 양수만 돼야 돼.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요. 얘 자체는 양수지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만큼은 음수가 되는 거. 이해가니? 그럼 요거 좀 꼭 좀 기억하자. n이 짝수일 때는 자 a가 만약에 양수야. 여기 들어가는 상수가 양수야. 그러면 두 점에서 반드시 만날 텐데 그 만난 오른쪽 점에 있는 x좌표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값은 무조건적으로 양수가 돼야 돼. 아시겠어? 만약에 이게 홀수일 때는 양수일 때 만나는 놈이든 음수일 때 만나는 놈이든 둘 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n이 홀수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n이 짝수면 만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요놈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 그리고 얘가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만큼 전체가 음수 되는 것 뿐이야. 그지? 요거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다 암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포인트 있게 딱딱 이야기한 것만 암기하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실근의 개수 찾아낸다라는 정도 일단 기억을 하고 예를 한 몇 개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예를 몇 개를 한번 들어보는데 자 요거는 뭐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4의
제곱근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한 요정도? 5개 정도만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4의 제곱근은 뭔가를 제곱했을 때 자, 누구누구의 할 때 요 숫자 4 있잖아. 요거는 상수 자리에 오는 놈입니다. 자, 요 놈에 근 몇 개 나와야 되니? 근 2개 나와야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만약에 4의 제곱근은 몇 개냐 물으면 몇 개라고 대답해야 돼? 2개라고 대답하셔야 돼. 그러면 이때 그 중에 실근은 몇 개 나오냐고 물으면 외우지 말라고. 외우지 말고 이걸 직접 인수분해해서 구하라는 소리도 아니야. 개수만 물었잖아. 그림 그리라고. 그림. 자, 어떻게 하라고? y = x 제곱과 y = 4. 요거 두 개를 연립하라고요. x 제곱은 y축 대칭 이렇게 그려놓고 4는 이렇게 튕기면 두 점에서 만나면 이거 그냥 두 실근을 가지네. 흑근은 없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자, 대답 크게 해봐. 실근이니까. 자, 제곱근 4.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곱근 4. 자, 보통 중학교 때 이 제곱근 요거는 생략한다고 배웠죠. 이해갑니까? 자, 요거는 읽을 때 제곱근 4라고 읽지만 뜻은 뭐라고? 요거를 제곱하면 4가 되는 실수, 실근. 다시요. 이걸 제곱하면 4가 되는 실근. 자, 우리 숫자 중에서 제곱하면 4 되는 거 누구 있노? 2랑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히 오른쪽 점은 양수돼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얘가 인 거예요. 제곱하면 4 되는 실근 중에서 양수. 그럼 이쪽에 있는 놈은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4가 될 거니까 요 값은 음의 제곱근, 요 값은 양의 제곱근이라고 불리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루트 4 자체가 양수지만 빼기 붙어서 이만큼 전체를 우리는 음수가 되니까요.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얘를 양의 제곱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두 개는 다 실근을 말하는 거죠. 실근을. 요 표현은 실근에게만 부여하는 표현이야. 자, 그럼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요거는 같이 한번 볼게. 자, 먼저 요거는 뭔가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자 방정식 근이니까 몇 개 나와야 돼? 8의 세제곱근은 몇 개? 3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자 요것도 3차 방정식이니까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3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실근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 먼저 y = x 세제곱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자, 먼저 요 8이라는 거 요거 노란색으로 할게. 8이라는 걸 이렇게 튕겼어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볼까? 몇 점에서 만나노?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무슨 말이고 이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데? 허근. 아시겠어? 그리고 그 실근은 교점의 x좌표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고. 그 실근에게는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고? 세제곱근 8.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뜻이 뭐라고요?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라는 뜻이야. 실수지, 실수.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는 2죠, 2. 이 값이 2의 정체야. 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봅시다. x세제곱 그냥 재활용하시고 마이너스 8을 이렇게 튕겼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실근 개수 1개네. 나머지 2개는 흑근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교점, x좌표 여기가 실근의 정체인데 얘는 세제곱근 마팔 이렇게 쓴다니까요. 세제곱근 마팔. 이해가 되고 있나?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이거지. 이게 뜻은 뭐라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니까 이게 마2죠. 구체적으로 마2.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보니까 있잖아. 여기는 요 점하고 여기는 요 점은 여기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간격이 똑같은 상황에서 구한 요 두 점은 이 둘조차도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자, 세제곱근 8이라는 것과 세제곱근 마8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서로 부호만 달라. 그러면 자, 얘 같게 만들려면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띡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그지? 부호가 서로 다른 숫자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가 만약에 홀수 거듭 제곱근이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 여기가 홀수 거듭 제곱근이 붙어 있으면 안에 음수 가능하네. 음수 들어올 수 있네. 그리고 그 음수 마이너스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 소리네. 다시 여기가 홀수 왔을 때는 이 안에 무조건 음수 와도 괜찮아.
그리고 그 음수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이 그래프로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 한번 쳐다볼까? 만약에 여기가 이게 짝수였어. 그러면 항상 이 거듭제곱권 안에 있는 요 숫자가 요 숫자가 요 라인 요 4 요거의 정체거든. 그러면 이게 짝수일 때는 항상 음수 영역에서는 교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 있잖아. 이 숫자는 반드시 양수이거나 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제곱근이든 4제곱근이든 6제곱근이든 요 루트 안에는 양수 아니면 0만 올 수 있어. 음수는 안 된다. 왜? 이게 실근이니까 교점이 생겨야 실근이 생기든도 말든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짝수일 때는 교점이 생기려면 이 값이 양수이거나 0밖에 안 된다니까. 음수는 교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안에 여기가 짝수온 상태에서는 음수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소리네. 2보다 큰 짝수들 뭐 4나 6이나 맞죠? 그럼 선생님 여기 2일 때는 여기 음수 들어온다고 배웠는데 그거 허수라고 배웠는데 지금 그거는 안 다룬다 여기서. 왜?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실수평면 아니야. 실수평면. 실수의 범주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2, 4, 6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짝수가 오면 실수의 범주에서는 절대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가 짝수가 왔을 때. 그에 비해서 여기가 홀수 왔잖아? 홀수 오면 여기 음수 괜찮다니까. 그리고 그 음수는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지? 이해가 되고 있냐?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리를 하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 이런 이야기. 여기다 써볼까? 자,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n제곱근 루트 예를 들어서 a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n제곱 했다 n제곱근 a죠. n제곱근에 n제곱근 a를 여기 n제곱 하게 되면 n제곱근 a를 n제곱 하게 되면 요 값은 그냥 이렇게 된 거 맞죠? 요거는 왜 이렇게 된다 했니? 요 안에 있는 놈의 읽어봐. n제곱근 a 요거의 뜻이 뭐라고? n제곱 하면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n제곱근 a가 n제곱 하면 a가 되는 수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이거. 이해가 되고 있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기는 이놈은 당연한 건데 이제 n제곱권 a에 n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이거 여러분 꼭 좀 주의하셔야 돼. 지금 요 n제곱권 a를 갖다가 요거를 전체적으로 n제곱 한 거 하고 n제곱권 a에 n제곱하고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자 사실상 봐라. 요거는 n제곱근 a면 n제곱하면 이건 무조건 a가 돼야 되는 건데 얘는 말이야 얘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 여기 있는 일단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지? n이 짝수면 요거 나올 때가 n이 짝수면 요거는 반드시 절대값 a로 나오는 거고요. n이 홀수면 얘는 그냥 a로 나오면 되는데 요 이유를 여기서 바로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돼. 봐라. n이 짝수면 이게 왜 절대값 a냐면 여기를 다시 와볼까요? n이 짝수일 때 이 루트가 딱 붙어 있으면 이 루트의 결과는 무조건 부호가 뭐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n이 짝수가 오잖아? 그러면 이때 이 n제곱근 루트 요거는 양의 제곱근이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결과가 양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n이 짝수면 요 안에 있는 요 놈이 예를 들어서 4제곱근 뭐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보면 잘 봐. 여기는 이 마이너스 2의 4제곱 하면 16이니까 여기가 짝수일 때는 안에가 양수 온다는 사실에는 위배되지 않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네가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만 빼내서 마이너스 2라고 썼으면 말이 안 된다 말이야. 왜? 짝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이거는 양의 제곱근이라며. 양수라며. 근데 여기 어떻게 음수가 오냐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짝수인 상태에서 요 안에 걸 끄집어내야 된다면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게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야. 얘가 양수인데 음수 붙어서 이거 전체가 음수 되는 거거든. 자, 기억. 여기가 짝수가 붙어있는 거듭제곱근 붙어있으면 얘는 무조건 양의 제곱근이라서 안에가 n제곱 됐을 때 이걸 끄집어낼 때 그냥 a로 나오면 안 돼요. 절대값을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n이 홀수일 때는 요거 그대로 빠져나와도 된다는 게 여기 요 이야기잖아요. 요거 보시면 요거 마이너스 2의 3제곱 아닙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홀수일 때는 얘게 홀수이면 안에 이 홀수가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결국은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얘가 얘 된다라는 규칙으로 봤더니만 여기가 홀수이고 여기가 홀수이면 요 안에 거 그냥 그대로 빼내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홀수 왔다 그러면 그냥 요 A가 양수든 음수든 괜찮고요. 요 음수 그대로 밖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요거를 갖다가 조금 일단은 기억을 갖다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루트, 예를 들어서 A, 이거에 있어서의 제곱, 이거하고 루트의 A 제곱, 요거하고는 서로 다른 거라고 했다. 자, 왜 다른 건지 보자. 요거는 의미가 요 2가 딱 있으면 요거는 제곱근 A라고 있는데 뜻은 뭐라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이건 그냥 제곱하면 바로 그냥 A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맞나? 자, 근데 이게 만약에 A 제곱이다.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A로 나오면 안 되고요. 절대값 A로 나와야 된다. 왜 그렇다고요? 이 루트 자체가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가 양수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하고 이 제곱근 루트 A의 제곱하고 이거 원래 의미가 다르다고 여러분. 완전 다른 의미야. 아시겠죠? 요게 A가 되는 거는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제곱근 A가 뜻이 뭐라고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실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고 계시지? 오케이. 자, 요걸 좀 기억을 잘 해 놓으시고 보자. 자, 요거를 두 개를 좀 구분을 잘 해 놓으시고 자, 다시 한번 요거 지금 선생님이 요거 강조한 거 요거 좀 기억합시다. 여기가 짝수일 때는 요 안에 n제곱일 때 절대값 달고 나와야 되고 얘가 홀수일 때는 바로 그냥 기어 나와도 된다라는 걸 요 두 개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짝수가 붙어있는 루트는 요거는 양의 제곱근이라서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여기 짝수가 붙어있으면 이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 결과는 절대값을 딱 달고 강제적으로 양수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가 홀수일 때는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홀수일 때는 그냥 요 안에 거 그대로 빼내면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게 바로 여기서 요 값하고 요 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걸로부터 그지? 이 값하고 이 값은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이놈에다가 한쪽에다 마이너스 붙여줘서 얘가 된다로부터 얻어낸 정보예요. 규칙이라고. 자,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좀 구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 한번 가보면 뭔가를 4제곱에서 16이 되는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 그럼 얘는 16의 4제곱근은 4개가 생기겠죠, 일단. 근데 그 4개 중에서 실수가 몇 개인지는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 했어요. x 4제곱은 y축 대칭 요렇게 그리면 되고요. 16이란 건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생기노? 2개. 무슨 뜻이고? 4차 방정식 중에서 실근이 2개.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 허근. 그리고 이제 실근의 정체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읽을 때 4제곱근 16이라고 읽고 뜻은 뭐지? 요거 4제곱하면 16이 되는 실수죠. 그럼 4제곱해서 16이 되는 실수는 2인데 왜 2만 된다고? 자, 만나는 점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4제곱 붙어있는 루트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니까요. 양의 제곱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놈은 그럼 뭐야? 4제곱근 16이 양수인데 이놈과 이놈은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빼기가 붙어있는 놈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 값은 양수인데 거기 마이너스 붙인 이거 전체를 음수라고 보고 요거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음의 4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되고 있지? 자, 그래서 요런 표현은 반드시 이 방정식의 실근에게만 해주는 표현입니다. 허근에게는 이런 표현 안 합니다. 아시겠지? 실근에게만 해주는 표현이야. 그럼 얘 봐. 얘는 뭔가의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4차 방정식이니까 다시 질문. 빼기 16의 4제곱근은 몇 개가 생겨야 돼? 4개가 생긴다고. 그럼 그 중에 실근이 몇 개냐 물으면 그림 그려봐야지. 이래 해놓고요. 마이너스 16을 이렇게 튕기면 뭐야? 교점이 하나도 없네? 그럼 무슨 소리야? 4개가 몽땅 허근이란 거죠. 그리고 이 허근에게는 절대로 이런 표현 따위 불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은 선생님이 누구한테만 해주는 표현이라 했니? 실근에게만 해주는 표현이니까. 실근? 여기 지금 실근이 없잖아. 근데 이런 표현이 가당키나 하냐고. 맞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 왔을 때는 우리가 1학년 때 뭐 마삼 이러면 루트 3i라는 이런 허수 단위를 공부했는데 이해가죠? 얘가 짝수이면서 2보다 큰 짝수이면서 이거는 안에 있는 이 수는 이거는 허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얘가 허수인데 지금 실수를 다루는 거니까 다루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고. 알겠니? 그거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실수 평면에 나타내니까 이 허수는 논에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고 여기가 만약에 2보다 큰 짝수가 왔을 때는 아예 이 안에 빼기 들어온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야. 실근에게만 이런 표현이 보여야 돼. 이건 실근이 안 생긴다니까? 이런 표현은 허수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2보다 큰 짝수가 왔을 때는 아예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없어. 불가능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아시겠지?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선생님이 일단 강조를 할 게 이겁니다.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지금 이 이야기 하면서 물어봤던 내용들 있잖아. 요거는 몇 개 생기노? 그러면 방정식 실근계수, 흑근계수 합쳐서 대답하면 되고요. 그 중에 실근은 몇 개 있노? 그림 그려서 교점 대답하면 되고요. 그 실근의 x좌표한테는 이런 표현이 보여야 되고요. 실근에게만. 그리고 항상 이게 자 이거 중요하다 했죠?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 요거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여기가 n이 짝수 되면 요게 양의 제곱근 되니까 절대값 a로 나오시고 만약에 n이 홀수이면 그냥 요 안에 거 그대로 양수든 음수든 빼내기만 하면 된다. 요것만 좀 꼭 좀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를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실근계수냐 후근계수냐 이딴 거 나오면 그냥 그림 그려서 교점계수 쳐다보면 된다. 외울 필요 없다. 그 이야기 했고요. 자,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끝나면 자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거 있거든.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근 b를 곱하면 요거는 n제곱근 ab가 된다. 자 이게 이제 거기 수능 특강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양수고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a가 양수인 범주 내에서만 이걸 다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쓰다 말하는데 이거를 왜 쓰다 말하냐면 거기 4페이지 나오는 거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외울 사람들은 외우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 거듭제곱근 성질 요거 자체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이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해서 막 계산을 하고 그러는데 저게 항상 이런 그림이 동반되다 보니까 루트가 막 동반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요 단원의 핵심이거든. 자, 지금부터 요거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 왜 그런지를 유도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파트 2는 뭐냐면 선생님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오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뭐 A의 예를 들어서 N제곱 곱하기 A의 X제곱 Y제곱 이렇게 할까요? X제곱 Y제곱 하면 A의 X 플러스 Y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하면 A의 X 마이너스 Y가 된다. 자, 요거가 이제 밑이 같을 때이지. 밑이 같을 때는 곱셈 연산하면 이 지수끼리는 더해지고 나눗셈 연산하면 빼진다. 이게 밑이 같을 때의 지수 법칙이야. 그지? 밑이 같을 때. 이해가죠? 이때 이 중학교 때는 X하고 Y가 자연수인 범주 내에서 그래서 이제 X의 예를 들어서 5제곱의 정의는 A의 5제곱의 정의는 A의 5제곱 A를 5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XY 자리에 자연수 들어갔을 때 저런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자연수의 의미는 A의 5제곱은 말 그대로 A를 5개 곱했다. 그 뜻이라고. 그지? 자, 이게 밑이 같을 때 지수 법칙이고 또 근데 밑이 일단 서로 다르면 이런 게 있잖아.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
요거는 AB 전체의 X제곱으로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밑이 다를 때의 지수 법칙 아닙니까? 그지? 이해가나? 지수가 같으면 밑을 달라도 한꺼번에 딱 처리할 수 있다. 요게 지수 법칙 세 번째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런 거잖아. A의 X제곱에 다시 Y제곱을 하게 되면 A의 XY제곱이 된다? 자, 요 지수 법칙은 요 네 가지밖에 없다고요. 아니, 자, 밑이 같을 때는 두 개밖에 없고요. 밑이 다를 때. 그리고 요거는 거듭제곱에 다시 거듭제곱의 규칙. 요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요 네 가지가 XY 자체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거다라는 걸 중학교 때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그런데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위에 들어가는 요 숫자,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를 자연수에서 실수까지 넓혀보겠다는 거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까지 확장이 돼 커진다 하더라도 이 지수 법칙은 그대로 쓸 수 있다야.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확장이라는 거 있잖아. 그냥 크기가 커진다 그 뜻이 아니야. 볼륨이 커지면서도 기존에 존재했던 이런 법칙들이 유지가 돼야 돼. 그것까지 합쳐서 수학에서는 확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단 이거를 실수 범주까지 위에 지수를 실수 범주까지 늘리려면 요거를 아래에 있는 요거를 우리는 밑이라고 부르잖아. 저놈은 제한을 받게 돼요. 제한을. 자, 그걸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여기가 A의 X제곱이었는데 X 자리에 자연수 들어갈 때 요때만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는데 이때는 요 밑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수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유리수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실수까지 확장이 되는 순간 실수로 확장되는 순간 여기는 요 밑은 제한을 받게 돼. 자, 어떤 제한을 받느냐? 결론부터 쓴다. 정수일 때는 0이 아닌 상태에서 유리수 이상부터는 양수인 상태에서만 자, 다시요. 요 자리에 실수 범주까지 쭉 넓혀서 이 지수 법칙들을 계속 쓰고 싶은 거거든. 그러려면 이 지수 법칙을 이걸 넓혀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쓸 수 있으려면 이 밑은 정수 범위에서는 0은 제외하고 이걸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리수 이상부터는 반드시 양수일 때만 이 지수 법칙을 써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게 왜 그런지 하나하나 알아본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앞단원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과 지수의 확장을 결합시켜서 아까 루트가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지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가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자, 우리가 저 지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자, 정수까지 확장시키는데 정수에서 가장 독특한 놈은 0 아닙니까? 0. 자, 그럼 먼저 0부터 정의합니다. 약속합니다. 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0제곱 뭐야? 이 자리에 갑자기 자연수가 아니라 0이 들어왔다. 아, 정수까지 확장시키고 싶다 이거야. 이랬을 때도 밑이 같을 때 지수 법칙은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밑이 같은 지수의 곱은 위에 지수들끼리 더해집니다. 이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이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계속 쓰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다 뭘 곱했더니만 자기 자신에다 그 뜻이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수의 0제곱을 1이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더란 거야. 여기다가 1을 곱해야 자기 자신 되니까, 그지? 저 지수 법칙을 요걸 유지시키고 싶은 거야. 여기가 0두라도.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0이 아니라 음의 정수 한번 넣어볼게.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 음의 정수라고 치자. 이게 음의 정수 여기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거 그대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A에 이 위에 두 개 더해서 써야 된다며 0제곱 아닙니까? 그런데 좀 전에 A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했잖아요. 따라서 이거 두 개는 곱해서 1 되니까 요 값은 결국은 A의 X분의 1이다 이렇게 역수관계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요 타이밍에서 만약에 A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이거 논리에 의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제곱은 그럼 0의 제곱분의 1이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벌써 이상하죠. 밑에가 분모가 0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지? 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정수지수까지 확장시킬 때는 밑 A 자리에는 절대 이 0이 안 오는 상태에서만 다루겠다는 거예요. 0 제외하고 다루겠다는 거예요. 0이 오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버리니까. 이해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지수란 거는 이제 지수자리 이제 분수 막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자, 이때는 자, 이 예를 통해서 볼게.
자,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 자, 요렇게 이제 만약에 봤다, 이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봤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 1의 2분의 1제곱. 자, 뭐, 이거를 뭐,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볼까요? 뭐, 1이다.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맞죠?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다시 2분의 1제곱. 그럼 뭐야?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자, 요거 지금 뭐 쓰는 거냐고, 요거 쓰는 거야, 요거. 맞죠? 뭐야? 처음에 1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모순이 없는 것 같은데. 뭐지?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아니, 제곱이 아니고, 이거, 멍청아. 이게 아니고 그냥 1, 이렇게 할게. 멍청아. 자, 이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맞잖아. 다시 쓸게. 미안.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1이잖아, 1. 자, 요거는 잠깐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갖다가 뭐를 갖다가 든 게 좋을까? 이렇게 가자.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자. 이게 1제곱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1의 2분의 1제곱 되면 이거는 1이잖아요? 시작은 빼기 1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1이 돼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벌어졌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 논리 과정 중에서 어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런 모순점이 생기느냐? 이게 이 핵심 포인트라.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말이야. 난 뭘 쓴 거냐면 보세요. 지수 법칙 요거 두 개 곱해서 이거 된다 썼잖아. 이거죠, 이거 썼죠, 이거. 이거 썼는데 지금 여기 분수 지수가 왔다란 말이야. 분수 지수. 분수 지수가 유리수잖아요. 분수 지수가 온 상태에서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 있는 요 밑 있잖아요. 요거. 요놈이 양수일 때만 쓰라는 이유가 있었네. 지금 음수이잖아. 음수인데 지수 법칙을 써서 만약에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보는 순간 수체계는 무너지게 돼 있어. 봐라. 음수인데 분수 지수가 왔는데 지수 법칙을 써버렸어. 이거 써버렸어. 그랬더니만 이 논리 전개 과정이 만약에 모순이 없다면 빼기 1이라는 숫자가 똑같은 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수체계는 엉망이 되는 거지, 엉망. 이래서 여기가 음수일 때는 절대로 이 지수 법칙들을 쓸 수가 없다고요. 언제? 분수 지수 이상으로 왔을 때. 유리지수 이상으로 왔을 때니까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 범주까지는 항상 여기가 밑이 양수 범주 내에서만 이 지수 법칙을 써줘야 저런 모순점들을 피할 수 있다. 이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 요렇게 해서 요런 제한 조건들이 이제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가 되고 있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수의 확장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앞서 배웠던 거듭제곱근 요 이야기랑 지금 지수의 확장이랑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데, 봐봐.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했을 때, 자, 당연히 a는 양수라는 요 초중요한 사실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알겠지? 자, 왜 그러냐면 4제곱근 여기가 마이너스 2의 1제곱 이딴 거 선생님이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냐 불가능하다. 여기가 짝수 왔는데 여기 음수 이런 표현 자체가 없다고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2의 4분의 1제곱 택도 없는 소리야.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런 건 없다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반드시 양수일 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분수 지수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다시. 여기는 이놈이 결론 A가 양수일 때는 밖에 거분이 안에 거니까 요걸 M이라고 하고 요걸 N이라고 하자. 자, 이런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A에 N분의 N제곱 여기 유리지수가 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일 때만 자, 얘하고 얘가 무조건 같아진다는 걸 지금부터 내가 한번 앞서 했던 이야기랑 지금 지수의 확장이랑 연결시켜서 유도를 해볼 건데, 이게 만약에 딱 증명이 되고 나면 모든 루트가 들어가 있는 표현은 지수 형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게 보장이 되는 거야, 얘들아. 맞지?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거 봐라. 자, 봐라. 칠판. 자, 이런 거잖아.
AN제곱의 M제곱근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이게 뜻이 뭐라 했냐면, 뭔가를 M제곱 했을 때 A의 N제곱이 되는, 여기는 뭐뭐의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상수 자리에 온다 했죠? 자, 요거를 만족하는 근은 M개가 나오는데, M개가. 그 중에 실근에게만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고? 실근에게는 어떤 표현은? M제곱근 A의 N제곱. 읽을 때 M제곱근 A의 N제곱이 읽고, 이 뜻은 뭐야? M제곱 하면 A N제곱이 되는 실수죠. 그러니까 요 자리 X자리에 실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실수 자리에 근이죠, 근. 실근한테는 요런 표현을 부여한다니까. 요걸 만족하는 요 X자리. 여기가 실근이면 걔한테는 요런 표현을 갖다가 준다니까. 부여한다고. 그러면 요 X를 이제 잘 봐, 비교를. 여기는 요 놈 보이지? 요 놈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 분명히 A가 양수라며. A가 양수면 요 지수법칙 분수와도 요거 막 쓸 수 있다며. 그러면 요거 지수법칙에서 이래 했더니 요거 A의 N제곱이 되는데 게다가 얘 실수잖아? 그러면 자, 위에 거랑 밑에 걸 비교해보세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X자리가 얘인데 얘는 실수잖아.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요런 표현을 부여한다니까요. 그래서 얘는 얘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나는데 A가 양수면 무조건 요놈은 A의 밖의 거분의 안의 거라는 이 지수 형태로 전부 바꿔치기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연산은 전부 지수의 연산으로 바꿔치기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뭐 M제곱근 MN제곱근 루트 A에 뭐 예를 들어서 NP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럼 요때 요 N 요렇게 날려도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보세요. A에 밖의 거분의 안의 거 요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 날라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루트로 써보면 밖에가 이게 있고 이게 안에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말이죠. 여기서 NN을 날려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NN을 곱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해가 가죠.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M제곱근 루트 N제곱근 여기 A, 물론 A는 양수입니다. 자, 이거는 N제곱근 A다. 이런 규칙들도 이제 하나하나 증명 아닌 증명이죠. 요만큼을 먼저 지수로 바꿔보면 A의 밖의 거분의 안의 거 N분의 1제곱인데, 자, 괄호치자 여기도 괄호치자. 그러면 그놈에 다시 N분의 1제곱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자, 이제 이 지수 법칙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니까 요거는 곱해서 결국은 A의 Mn분의 1제곱이 될 건데, 요걸 다시 루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외우지 않더라도 전부 이런 분수로, 지수로 바꿔치기 하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런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성질들은 내가 따로 외우라고 안 한 게 말이야. 그걸 외우려면 외우시고 피하지 마세요. 그냥 외워놓으면 그냥 외워서 쓰세요. 그러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수로 다 바꿔치기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는 파트가 두 개죠. 거듭 제곱근 그리고 지수의 확장, 그리고 그 둘의 연결 때문에 등장하는 요성질. 여기까지가 지수 개념의 전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지수 법칙은, 자, 밑이 같은 지수 법칙은 요거 두 개고, 얘는 밑이 다른 지수 법칙이죠. AD. 그리고 얘는 거듭 제곱에 다시 거듭 제곱에 관련된 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네 가지 가지고 지수 계산은 끝이 난다. 이렇게 계산을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념 정리, 지수에 대한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뭐 지수 법칙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수의 확장까지 다 했고, 자, 로그를 그냥 이어서 한다 했는데 살짝 끊어갑시다. 잠깐 여기서 끊고요. 잠시 쉬었다가 로그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